A star is born, Elon. Now he's an amazing guy. We were sitting together tonight.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트럼프 2기 탄생의 1등 공신이자 최측근으로 정부 효율부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하지만 둘의 끈끈한 관계도 이제 파국을 맞이한 듯합니다. 지난 7월 4일 머스크는 본인의 SNS를 통해 신당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양당이 낭비와 부패로 국가를 파산시킨다고 저격하고 신당 아메리카당의 창당을 발표했습니다. 갈등의 계기는 트럼프가 추진해 지난 4일 발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머스크는 대규모 감세 조치와 이민자 단속 예산 증가가 포함된 이 법안을 비판해왔습니다. Disappointed to see the massive spending bill, frankly, which increases the budget deficit, not just decrease it, and undermines the work that the Doge team is doing. He's losing his EV mandate, and he's very upset about things, but he could lose a lot more than that. 트럼프의 발언처럼 이번 법안에는 전기차 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 테슬라를 이끄는 머스크의 심기를 자극한 겁니다. 절친했던 둘의 다툼을 온라인에서는 연인 간의 이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사임 당시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감세 법안이 통과되며 결국 창당을 발표한 겁니다. SNS상에서는 가상으로 만든 신당의 모집 공고와 로고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I think starting a third party just adds to confusion, so he can have fun with it, but I think it's ridiculous. 창당 선언 직후 지난 7일 테슬라 주가는 6.79% 하락하며 요동쳤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야심차게 시작한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띄워야 할 시기입니다. 텍사스 오스틴 지역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후기와 밈들이 공유되면서 주목을 모았지만 머스크의 정치적 이슈로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도 이번 창당 소식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가 테슬라의 경영에 집중하도록 그의 근무 시간과 정치 활동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양당 정치 체제가 확고한 미국에서 머스크의 신당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단적인 예로 1992년 양당 출신이 아닌 로스 페로가 미 대선에 출마, 유권자 전체 투표에서 무려 18.9%를 획득하며 선방했지만 선거인단에서 한 표도 얻지 못했습니다. 승자 독식 형태의 미국 선거제도 특성상 제3당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겁니다. I think it'd be easier for Elon Musk to figure out how to get to Mars than it would be to start a new political party. 하락하고 있는 머스크의 대중적 호감도 역시 창당 성공의 걸림돌입니다. 한 통계조사 집계에 의하면 머스크에 대한 대중적 호감도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창당 자체가 공화당에는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Democrats by siphoning off a crucial segment of the voter base that is younger, libertarian-minded, kind of tech-optimistic conservatives who admire Musk's anti-establishment ethos and his entrepreneurial success. 창당 발표 후 행보를 시작한 머스크.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유명 테크 블로거 커티스 야빈을 만나 신당 관련 논의를 나눴다고 합니다. 커티스 야빈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효력을 다했고 급진적인 독재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보여줄 또 다른 정치적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워낙에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는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머스크가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건 정말 예상치 전혀 못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오건영 팀장님, 사실 제 주변에도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정말 표정이 좋지 못해요. 네. 이 한국인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 1위가 이제 테슬라지 않습니까? 이제 오죽하면 SNS에서는 머스크가 조용히 있으면 테슬라 주가에는 호재다.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니까요. 네.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나스닥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 넘어서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네. 근데 테슬라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한 20% 정도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게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이 각을 세울 때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흔들렸던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기업 실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차량 인도량이 2개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판매는 5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기대했던 게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최근 트럼프하고 사이가 이제 불거지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약간 사업 파트너로서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죠. 그건 미중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머스크한테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좀 줄어드는 것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군요. 머스크가 또다시 정치 활동에 나서 버렸으니 정대진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만약 머스크라고 한다면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요? 네, 지난 대선 때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쏟아부은 선거 자금이 약 2억 7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3억 7천억 정도 되는 돈인데 엄청난 돈이죠. 예, 2010년 이후 기부액 중에서는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개인 기부액 중에서는. 그리고 연방정부의 대규모 해고도 소위 욕바지 역할을 먹으면서 다 대신 해줬잖아요. 근데 돌아온 건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세액공제 폐지 같은 거니까요. 이 전기차만 있는 머스크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정당을 창당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이 진짜 미국에서 제3 창당이 가능한 일인지. 김재춘 교수님, 왜냐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는 사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선거라고만 늘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 제3당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인 과반 이상이 제3당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실제로 네. 자유당이나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네.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의회 진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비례대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 배분을 갖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 정당도 이 의회 진출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미국은 아예 비례대표제도라는 이제 제도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소선거구제예요. 그러니까 네네.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한 명만 선출을 갖다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지역구 내에서 유권자 몇 %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조건이 까다롭고 이 주마다 다 이제 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 주에서 선거에 나올 때 이 그 선거 그 명단에 이제 이름을 갖다가 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까지가 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듣고 보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불가능할 수 정말 어려운 네네. 일인데 근데 정작 머스크는 그런 건 나에겐 별 문제가 아니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뭐 일론 머스크 특유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머스크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그러니까 상원은 뭐 한 2석, 하원에서 이제 8에서 한 10석 정도 그러니까 일부 선거구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고요. 네. 아마도 경합주를 공략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선거구에서 지금 정대진 교수랑 저랑 지금 선거에서 붙었다고 쳐요. 예를 제가 들어서. 조금 유리한 선거 국면인데 갑자기 저와 정치 성향이 비슷한 오건영 팀장이 출마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 당선이 돼야 되는 선거인데 네. 제 표를 뺏어가가지고 정대진 교수가 당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스크 정당이 오건영 팀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표가 분산되어 버려서 네. 정 교수님이 당선이 돼버린다.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네요. 이 더운 여름밤에 시원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그래요? 2000년도에 그 조지 W 부시하고 엘고어가 붙었던 미국 대선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엘고어가 이길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맞아요. 막상 결과가 예상과 달랐죠. 특히 플로리다 선거에서 갈린 건데요. 네. 그 미국에서는 승자 독식으로 단 한 표만 많아도 해당 선거인단 표를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근데 플로리다에서 엘고에게 가야 할 표가 당시 녹색당 랠프 네이더에게 가면서 단 537표 차로 조지 W 부시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도 네. 자신이 승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화당 못되게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죠. 트럼프에게 적어도 타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신 거죠. 오늘 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발송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지금까지 트럼프 서한이 23개국에 발송이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4월과 같은 25%가 부과가 됐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24%에서 25%로 오히려 1%가 올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백악관에서는요,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의미 있는 협력을 받지 못했다. 이제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흥미로운 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네네. 이 아시아 국가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한 횟수가요, 네. 최소 20회라고 하고요. 비행 시간이 약 800시간에 육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게 거리로 따지면은요, 56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14바퀴를 돈 셈이거든요. 엄청 노력했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워싱턴을 7번이나 방문한 일본입니다. 일본. 아니 나름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데 이게 결과가 이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요, 네. 협상단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트럼프의 진위를 누가 알까 싶기는 합니다.